다시 이번 시간에는 방지 기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 기술 뭐 41번 문제 되겠네. 41번 보시면 폐수의 화학적 성분 중에서 무기물이 아닌 거, 우리 무기물하고 유기물하고 이제 구분하는 거 한번 해봤는데,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이제 유기물로 보셔야죠. 보시는 거고. 42번, 43번 뭐 한 번씩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44번도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 한번 보고. 45번 같이 보겠습니다. 45번. MLSS 농도가 3000mg/L고요. 3000mg/L고, 그 다음에 FMB가 0.4. 그 다음에 폭기조의 BOD가 350 ppm. 그 다음에 폐수가 유량이죠. 3000 메탄산소포/데이로 유입된다면 폭기제 체류 시간을 아워로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힌트가 어떤 거냐면 FMB가 나왔죠. FMB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 FMB는 뭐 푸드, 미생물, 그쵸? 푸드하고 미생물 이렇게 얘기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쉽게 말하면 F 그러면 뭐 생각하라 했어요? 음식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 입장 음식은 뭡니까? BOD I 곱하기 Q, 그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미생물의 농도는 어떻게? VX. 미생물 농도는 VX 이렇게 표시한다 했죠. 그래서 이게 FMB 구하는 식이 되는 거죠. FMB가 식이 되는 건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어떤 거 물어봤냐면 체류 시간 T를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이게 T를 하나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BOD I분의 T 곱하기 어떤 거? MLSS 농도. 요 값이 FMB가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FMB 0.4가 나왔다는 얘기죠. 0.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는 거야? T를 구하는 거지. 한번 볼게요. 이 T는 놓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T를 놓고 정리해보시면 BOD I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BOD I가 지금 350. 얘가 350mg/L가 되죠.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0.4 나누기 밑으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맞죠? MLSS 농도를 봤더니 얼마래요? 3000. 그쵸? 3000mg/L. 얘가 3000mg/L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런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게 시간 단위가 뭐가 어디가 나와 있죠? 우리 FMB는 어쨌든 시간에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시간에 마이너스 1승. 그쵸? 근데 얘가 뭐가 되는 유량이 이렇게 되시면 이렇게 좀 애매하게 됐네.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한번 보세요. 지금 요렇게 구하면 이 FMB가 시간에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요렇게 구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유량에 대한 단위가, 요거에 대한 단위가 어떤 거예요? 지금 데이예요, 데이. 왜냐하면 유량에 대한 단위가 지금 메타의 3승/, 데이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구하시면 아마 요게 나온 수치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게 0.292 이게 데이가 나온다는 얘기지. 데이니까 이게 시간에 마이너스 1승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아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데이가, 왜? 요게 메탄3/, 데이로 나왔으니까 유량이. 그쵸? 그러니까 요게 데이로 나오는 거고, 요걸 갖다가 우리 아워로 환산하면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곱하기 24가, 그렇죠? 곱하기 24시간이 우리가 원데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게 데이가 되겠네. 그러니까 한 번에 구하시면 좀 애매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십니다. 유량에 대한 단위가 메타의 3승/, 데이로 나왔으니까 요 나온 수치도 데이가 값이 되는 거고, 요거를 아워로 환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됐고요. 그 다음 46번도 보시면 입자 형상계수가 나왔네. 입자 형상계수가 0.75고 평균 입경이 1.7mm인 안트라사이트가 600mm로 구성된 여층에서 물이 180L/mJ 분의 속도로 흐를 때 레이놀드 수를 구하라 그랬고, 단 동점성 계수는 1.003 곱하기 10-6승이다 라고 그랬네. 지금 물어보는 게 뭡니까? 레이놀드 수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 레이놀드 수는 어떻게 나타내는 겁니까? 점성력과 관성력의 비죠. 점성력과 관성력의 비를 우리가 레이놀드 수라고 그러는데, 요 레이놀드 수 구하는 무차원수입니다.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고, 이게 점성력과 관성력의 비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뮤분의 dv로 이렇게 구했는데, 지금 여기서 밀도하고 점도에 대한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d 곱하기 v분의 누 그래갖고 우리가 동점성 계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예, 이런 식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구하는 게 요거고, 주어진 조건들 한번 보면 형상계수가 있으니 형상계수는 앞에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 계수처럼 곱해주면 되고, 평균 입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안트라사이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안트라사이트는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예, 물이 180리터 퍼 메타 퍼 분 이렇게 나왔죠. 예, 이게 여러분 보세요. 단위가 180리터 퍼 제곱미터 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속도의 개념이죠. 요 리터를 여러분들 메타의 3승 단위로 환산할 수 있죠. 그럼 이게 단위가 뭐가 되는 거냐면 메타의 3승 퍼 메타의 제곱 분 이런 단위가 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메타 퍼 분 이런 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걸 보면 아 이게 속도에 대한 단위구나 라고 아셔야죠. 그럼 유속 들어갈 거고 직경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점선 계수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먼저 지금 우리가 동점선 계수, 우리가 지금 이 점도가 나와 있는 게 동점선 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식을 이용해죠. 직경 곱하기 그 다음 유속을 곱하면 됩니다. 직경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평균 입경이 1.7mm인데 이 1.7mm를 뭐로 바꿀까? 메타 단위로 환산해야지. 그래서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 이게 아마 메타 단위가 되겠죠. 그쵸? 예. 곱하기 유속이 나와 있는데 유속이 아까 얼마나 나왔다 했죠? 아 요걸 먼저 환산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유속을 어떤 단위로 메타 퍼 세크 단위로 먼저 환산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80리터 퍼 메타의 제곱 그 다음에 분 단위가 있는 건데, 이 리터를 메타 3승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 리터가 1메타의 3승이고 맞죠? 예. 그 다음에 얼마? 우리가 60분이 시간 단위로 환산해요. 60분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초로 환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분이 60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요거 나온 수치가 어디로 들어간다? 요걸로 들어간다. V가 들어간다고. 그다음에 아까 맨 마지막에 어떤 거? 동점선 계수가 1.0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예. 10의 6승 된다 이런 거죠. 되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레이놀드수를 구한다 입니다. 예. 레이놀드수를 구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고, 죄송합니다. 뭐 하나가 더 들어가지. 이거 어떻게 뭐가 들어? 아까 형상 계수가 아까 0.75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앞에다가 0.75를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형상 계수는 앞에 그냥 곱해만 주면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고. 됐습니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 수질 성분이 금속 도관의 부식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거 요새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금속 도관의 부식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거 그랬죠. 암모니아는 착화물의 형성을 통해서 구리라든가 납 등의 금속 용해들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맞고요. 칼슘은 CaCO3로 침전해서 부식을 보호하고 부식 속도를 감소시킨다. 맞고요.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갈바닉 전지를 이룬 배관상의 구멍을 야기한다 그랬는데 이게 마그네슘이 아니라 뭐가 되죠? 구리죠, 구리. 예, 나왔던 문제예요. 구리는 갈바닉 전지를 이룬 배관상의 구멍을 야기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보시면 되고, 예, 나머지도 됐습니다. 예, 47번에 3번이 틀렸던 내용이고, 48번도 보시면 용수 응집 시설의 급속 혼화조를 설계하고자 한다. 혼화조의 설계 유량 나와 있고요. 유량. 그다음에 이거는 정방형이랬죠. 장방형하고 정방형이 틀리다 그랬죠. 예, 장방형은 이게 보시면 여러분 장방형은 어떤 말이야? 가로하고 세로비가 이렇게 틀리다는 얘기고, 지금 요거처럼 어떤 말입니까? 정방형이란 얘기는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지. 요건 A하고 B란 얘기고 요건 A하고 A란 얘기지. 그죠? 정사각형 할 때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깊이는 폭의 1.25배래요. 깊이는 폭의 1.25배다. 그다음에 교반을 위해서 필요한 동력은 그랬는데 점도는 이렇게 나왔고 속도 구배 체류 시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 구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속도 구배 구하는 식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속도 구배. 우리가 속도 구배 G라고 표시하는데 속도 구배 G는 어떻게 나타냈어요? 루트 동력 P분의 그다음에 점도하고 그다음에 부피 뮤분의 부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지금 구하는 게 우리가 뭐 구하래요? 뭐 구하래? P의 동력을 구하라죠. 그러니까 이거 P를 놓고 정리를 해줘야지. P는 놓고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G의 제곱이 되고, 그렇죠? 루트를 배우시면 제곱이 되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뮤분의 V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P를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그렇죠? 따라서 한번 정리 한번 P는 한번 여기다 놓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속도경사 G값이 얼마 나와 있었어요? 아까 얼마? 900으로 나와 있었죠. 900. 그쵸? 그러니까 이게 900의 제곱이 되겠네. 맞죠? 2배라 그랬으니까 900의 제곱인데 이게 세크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900.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 문제상에 뭐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900의 900 세크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죠? 900 세크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900 세크에 마이너스 1의 의미가 어떤가? 900에 우리가 세크란 얘기지. 이렇게 세크. 그쵸? 근데 거기에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요거의 제곱이고 요거의 제곱이라는 얘기지. 맞죠? 그 다음에 점도는 또 뭐가 나왔습니까? 0.00131 그쵸? 0.00131 이게 0.00131 뉴턴의 세크의 메타의 제곱 이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부피는 부피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유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먼저 부피는 먼저 구하셔야 되겠네. 어떻게 유량에다가 체류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게 부피가 나오는 거죠. 부피가 유량이 18480 메타의 3승 퍼 단위가 데이가 되는 거고 체류 시간 t는 얼마? 30초. 오, 30초. 네. 그러면 우리가 데이를 30초랑 환산하기 위해서 원데이가 얼마라 그랬죠? 우리가 86,400초 이렇게 환산하면 뭐가 부피가 나오죠. 아마 이거 하면 6.41 정도가 나온대요. 6.41 메타 함수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럼 따라서 여기 부피를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6.41 메타의 3승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메타의 3승 세크 환산돼 가지고 단위가 나오면 우리가 와트란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전체 나오면 와트라는 단위가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킬로와트로 물어봤나요? 그리고 킬로와트로 물어봤으니까 거기다가 10에 마이너스 3천 곱해주면 킬로와트 된다. 됐습니다. 네, 49번 보겠습니다. 49번. 혐기성 소화조 운전할 때 이상 발포가 발생되었을 때 대책이 아닌 거. 대책이 아닌 거. 슬러지의 유입을 줄이고 그다음에 배출을 일시 중단한다. 맞죠? 이상 발포가 되면 유입을 줄이고요. 슬러지 유입을 줄이고 배출을 일시 중단한다. 그다음에 소화조 온도를 높인다는 맞고 존의 교반을 계속 충분히 해야죠. 이상 발포가 살생되면 존의 교반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충분히 해야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보겠습니다. 3,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도시의 우주 제조 공장에서 하루 평균 80메타3승씩 폐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폐수 발생량은 80메타3승/데이예요. 폐수의 BOD가 1000ppm이고요. 인구 1명당 하루 70g의 BOD를 배출할 때 필요한 안정지의 면적을 구하시고 이거 그냥 단위 환산하는 건데 그래서 안정지 설계할 때 BOD 부하량은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단위 환산만 하셔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도 되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게 어떤 거 물어보는 겁니까? 면적 물어본 거죠. 어쨌든 그래서 면적 A를 한번 보겠습니다. A 이렇게 써놓으시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안정화지 설계 BOD 부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위가 다시 한번 2.5 g/m 메타 제곱 데이니까 요걸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는 요령이 있어야죠. 2.5 g/m 메타의 제곱 데이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g/day를 우리가 여기 g 지고 day 나와갖고 우리가 환산해주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3,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도시의 우유 제조 공장에서 하루 평균 80m3승씩 폐수가 발출되고 있다. 그렇죠? 폐수의 또 BOD가 1000이고요. 인구 1인당 하루 70g의 BOD를 배출할 때 필요한 그래요. 이게 그럼 여러분 요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지역이 어느 지역에 3,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죠. 주민이 살고 있는 이 1인당 1인당 70g의 BOD가 배출되고 있는 거고
우유 제조 공장으로 인해서 하루에 BOD가 또 나온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지금 보면은요. 여기 지금 보시면 구람퍼 이걸 구람퍼 메타 구람퍼 데이 그쵸? 요런 단위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맞죠?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부하란 개념이에요. 부하. 즉 뭐냐? 농도 곱하기 유량이란 얘기죠. 맞죠? 근데 이건 두 가지란 얘기입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두 가지란 얘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인구가 3,000명이 살고 있는데 인구 한 명당 얼마? 70g의 BOD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우유 제조 공장에서 우리가 BOD가 또 1000ppm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해줘야지 BOD 부하가 된다는 얘기죠. 그쵸?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먼저 인구에 의해서 우리가 구람 퍼 데이로 한번 환산해 볼게요. 인구에 의해서 나오는 BOD를 구람 퍼 데이로 환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지금 보시면 인구 1인당 하루에 70g, 이게 70g 퍼 어떤 말이죠? 인 1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에 몇 명이라 했어? 3,000명? 3,000명. 3,000이 3만이야? 3,000이라 그랬죠? 3,000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인. 그렇죠? 따라서 요거랑 요랑 지워지면 7, 3, 21 하고 02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21만 구람 퍼 데이가 되죠. 구람 퍼 데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유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BOD를 또 어떻게 구람 퍼 데이인 부하로 구해 보는 거죠. 우유 제조 공장에서는 얼마입니까? 하루에 폐수가 얼마 나오는데 80 메타의 삼성 퍼 데이가 나온다는 얘기지.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BOD 폐수의 BOD가 1000 네, 어쨌든 쓸게요. 1000mg 퍼 리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걸 뭐로 바꿔줘라? 구람 퍼 데이로 환산해줘라 이런 말이니까 요거랑 먼저 환산해 주려면 10의 3승 리터가 우리가 1m의 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미리그램을 g으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10의 3승 미리그램이 1g이 되는 거니까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원하는 단위가 미리그램 또 리터 메타함수 그러니까 구람 퍼 데이란 단위가 되죠. 이걸 더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요거랑 지워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80 하나 둘 셋 8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BOD 부하가 인구에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BOD 부하가 요만큼이고 우유 공장에서 나오는 BOD 부하가 요만큼이니까 요게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29만이 되겠네. 그렇죠? 따라서 얘네 두 개는 얼마? 29만 290 하나 둘 셋 구람 퍼 데이가 된다 이런 말이지.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곱해줘 갖고 우리 면적을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네요. 글쎄요. 예전에 한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색다른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보시면 29만 하나 둘 셋 우리가 구람 퍼 데이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데이가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러면 데이 지워지고 우리가 구람 지워지면 원하는 단위인 어떠한 면적이 되겠네. 제곱미터.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1만 6천인가요? 그렇게 나오나요? 답은 3번이 되겠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